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부터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달라지는 점들도 있으니까요. 꼼꼼히 챙기셔서 안 그래도 힘든 시기 13월의 세금이 아니라 13월의 월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주말에는 또다시 한파가 찾아옵니다. 1월 15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다음 달 백신 접종 시작을 앞두고 서울시가 백신 관리와 접종 후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추진단 운영에 들어갑니다. 연극업계가 많이 위지한 성북구 등에서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연극인들을 지원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원구가 제2의 정인이 사건이 일어나지가 않도록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공무원이 하도록 하는 선제적 조직 개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성내동과 천호동 일대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합니다. 오는 2024년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줄어들면서 오늘 17일 종료 예정인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국내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승준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내려갈 듯 하면서 많이 내려가진 않습니다. 여전히 500명대인데 이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513명이 늘어 모두 7만 1,2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입국 사례가 29명, 지역 발생이 484명입니다. 서울의 경우 어제보다 122명이 늘었고 경기는 180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22명 늘어 지금까지 1,217명입니다. 네. 내일 거리 두기가 조정되죠. 그런데 이 현행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연장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어제 오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와 소모임 관련 조치는 방역의 핵심이므로 이 부분을 바로 풀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면 일주일간 하루 평균 500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1차, 2차 대유행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단계 조정이 급격히 이뤄질 경우 환자 수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감안해 거리두기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곧 다가오는 설 연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조치는 내일 중대본 회의를 걸쳐 최종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승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될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서울시가 백신 접종 추진반을 운영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백신 우선 접종에 포함해달라고 질병관리청에 요청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다음 달 말부터 시작될 전국민 코로나 예방접종을 앞두고 서울시가 관련 추진반을 가동합니다. 18일부터 운영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반, 서울시민 백신 접종 계획 수립과 담당 의료기관 관리, 접종 후 모니터링을 담당합니다. 백신 접종 1년 동안 할 계획 수립하는 부분하고 예방접종의 현황이나 접종하는 의료기관을 관리한다든지 해서 백신 자체에 관련되어진 관리까지 포함한 백신 접종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백신 접종 이후에 이상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피해 보상을 지원하는 이상 반응 관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추진반에서 업무를 할 예정이고요. 서울시는 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시킨다는 계획. 또한 서울시는 다음 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우선 접종 대상에 장애인 거주시설을 포함해달라고 질병관리청에 요청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시설 특성상 집단 감염으로 확산될 위험이 높았고 관련 집단 발생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장애인 정책과에서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에 전국의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인과 종사자를 포함해달라는 요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편 다음 달 말부터 시작될 무료 접종을 앞두고 정부 산하기관과 협회들의 우선 접종 요청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회 조명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이달 7일까지 17곳에서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모든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공연 예술계 상황도 심각합니다. 객석 점유율이 절반 이하로 줄면서 연극계에서는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의욕마저 상실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이재용 기자가 전합니다. 1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공연 예술계는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대학로와 더불어 국내 연극 산업의 성지인 성북구에선 코로나발 한파는 매서웠습니다. 소극장과 스튜디오, 연극인 전용 연습실이 밀집한 한성대역 주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퐁당퐁당 객석의 거리를 둔 채 공연을 할 수는 있지만 찾아오는 관객은 없습니다. 임시 휴업, 사실상 셧다운 상태입니다. 어쨌든 2.5단계 하면서는 객석 거리두기가 두 칸으로 좀 건너뛰기를 하고 있고요. 상황이 이러니까 관객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한국소극장협회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 객석 점유율은 70%가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전과 비교해 자체 제작하는 공연 건수도 50%가 소멸됐습니다. 지난해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서 긴급 지원금이 내려왔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불투명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제작자와 배우 모두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창작 동기마저 꺾이고 있습니다. 창작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거죠. 제작비를 투입해서 공연을 한다 하더라도 관객을 만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니까 공연 자체의 제작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사태. 시네마는 공연 예술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였던 공공 재개발 사업의 첫 후보지가 선정됐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 재개발 후보지는 종로구 신문로 2에 12, 동작구 흑석 2구역과 관악구 봉천 13구역, 그리고 강북 5구역 등 모두 8곳입니다. 모두 역세권에 있는 기존 정비구역으로 그동안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갈등으로 1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됐던 곳입니다. 공공재개발은 LH와 SH 등 공공이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공공재개발을 통해 서울 도심에 4,700여 가구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던 정인이 사건,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막기 위해 작년 말부터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민간 중심에서 공공 중심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미 노원구에서는 선제적으로 전담팀을 꾸려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9년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모두 42명, 무관심 속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학대당한 아동이 발견된 비율은 1000명당 3.81명으로 선진국 대비 절반 이하의 수준입니다.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작년 10월부터는 조사 업무를 민간 기관이 아니라 공무원이 맡도록 개편됐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에선 2018년부터 자체 전담팀을 꾸려 아동학대 조사에 나서왔습니다. 3년 동안 업무를 담당했기에 전문성과 관리 체계가 이미 구축됐다는 평가입니다. 거기서 민간 전문가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총 한 11명 정도가 24시간 근무하는 체제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게 되다 보니까 훨씬 효율적으로 그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통 학대 아동 조사 업무는 공무원이, 사례 관리는 민간이 이렇게 분리돼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노원구의 경우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동 학대와 관련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조사는 이제 공공에서만 하고 사례 관리는 민간에서만 하고 이렇게 하는 분리 체제로 됐는데 저희는 그냥 예전부터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이만큼 3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으로는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군은 이번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예방에 더욱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학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영유아 아동과 장애 아동을 위한 쉼터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지난해 서울 자치구 가운데 송파구의 인구 자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국가적인 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보도에 이주협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송파구 인구의 자연 증가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3일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송파구에서 태어난 인구는 3,824명으로 숨진 인구 2,318명을 크게 앞섰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증가한 자연 인구가 2,104명인 것을 감안하면 서울시 전체 자연 인구 증가 수의 70% 이상이 송파구에서 나온 겁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통계 이래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어 출생자 수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사실상 서울시 인구 증가에 송파구 역할이 커진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송파구 차원의 복지 정책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둘째 자녀부터 지원했던 출산 축하금은 첫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도 지급되고 기존 돌봄 서비스를 야간 시간대까지 연장하는 한편 올해 안에 구립 어린이집 5개소를 확충해 신혼부부 육아 부담을 덜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품앗이 방식으로 이웃들과 육아 부담을 분담하는 공동 육아 나눔터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출산 축하금 지원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구립 어린이집도 계속 확충하여 올해는 5개소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인구가 자연 증가함에 따라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더욱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송파구에 등록된 주민등록 인구는 66만 7천여 명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주협입니다. 용산구는 국가공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용산기지의 역사를 하나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역사 바로 세우기의 하나로 잊혀진 역사문화 명소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이 발간됐습니다. 보도에 지혁배 기자입니다. 국가공원 1호로 조성이 추진되는 용산 미군기지의 역사가 책자로 나왔습니다. 지난 2014년 용산의 역사를 찾아서 지난 2017년 용산기지 내 사라진 둔지미 옛마을의 역사를 찾아서에 이어 올해는 6.25 전쟁과 용산기지까지 수년간 이어온 용산기지 역사 3부작이 갈무리 된 겁니다. 이번에 나온 책자는 미국 국립문서기록보관청에서 수집한 1차 사료를 활용해 해방 이후부터 6.25 전쟁 시기 용산기지의 역사를 다뤘습니다. 장군의 아들 김두한의 수감 문건이나 1948년 주한미군 철수, 전쟁 이후 용산기지 복구 과정 등이 나와 있습니다. 또 용산 미군기지 반환과 더불어 향후 용산 국가공원 조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시점에서 용산기지의 역사성과 상징성에 대해 정확한 연구와 자료 수집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1959년에 건립된 해병대 사령부 초대 교회. 원래 해병대 사령부가 자리 잡았던 곳으로 군 교회 최초의 등록 문화재입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군사 독재 시기 민주화운동 인사에 대한 고문이 자행된 곳으로 최근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시민에게 공개됐습니다. 한국전쟁 시기에 세워진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고아원터에는 안내판이 설치됐습니다. 모두 용산의 역사 문화를 간직한 장소로 용산구에서는 역사 문화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재조명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 발굴한 장소에는 안내판 설치나 추모비, 기념관 건립 같은 작업을 마쳤는데 이번에는 역사 문화 명소 백선 책자로도 발간됐습니다. 선조들이 삶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지역 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록을 남기는 지역사 기록 프로젝트를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록들은 우리 또 용산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용산기지의 역사 3부작, 용산의 역사 문화 명소 백선까지
용산구는 올해부터 건립이 본격화되는 용산 근현대사 박물관과 용산공원 조성에 해당 자료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강동구가 도시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노후 주거지가 많은 성내동과 천호동 일대에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는 건데요. 이 지역 최대 현안인 균형 발전에 청신호가 켜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종규 기자입니다. 강동구 성내동과 천호동 일대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지난해 착공한 성내 3구역을 시작으로 최근 인근 성내 5구역의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두 곳 모두 오는 2024년이면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먼저 지하철 5호선 천호역 바로 옆에 위치한 성내 3구역에는 지상 45층 규모의 주상 복합 건물이 건립됩니다. 천호역과 강동역 사이에 위치한 성내 5구역에는 지하 7층, 지상 42층 규모의 주상 복합 건물이 들어섭니다. 특히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에 성내 이동 주민센터가 이전하게 돼 다양한 행정 수요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내동에 인접한 천호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일부도 지난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확정돼 개발이 추진됩니다. 이 밖에도 천호 4구역과 8존치구역도 개발될 예정이라 인근 천호대로변 개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성내 3구역, 성내 5구역, 그다음에 C3 도시적 역세권 활성화 사업까지 이어지게 되면 그 강일, 상일, 고덕 이런 데는 이제 신도시 개념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쪽과 이쪽의 기성도시에 대한 균형 발전을 이제 이룰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노후 주거지가 많아 균형 발전이 최대 현안이었던 천호 성내동 일대. 이따른 재개발 소식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청신호가 켜질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엄중규입니다. 이성 구로구청장이 온라인으로 올해 구정 업무 방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구의 균형 발전과 교육 문화, 그리고 녹색 도시와 복지 안전 도시를 주제로 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구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예산이 당초보다 15% 정도 증액된 데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해 이성 구청장은 올해 해당 조사가 잘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대안이 아마 제시될 예정으로 있고요. 국토건설부 또 광명시와 협의해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옛 남부교정시설 부지에 예정된 행정타운 복합청사의 설계는 올해 안으로 완료해 오는 2024년까지는 주거와 상업 복합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오는 8월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의 지상 공간을 활용하는 계획도 올해 안으로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하고 기본적으로 합의한 거는 여기에 공원을 짓는다, 또 도서관을 짓는다, 또 도서관 외에도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것을 짓기로는 합의가 되어 있고요. 청년주택도 그 위에 한 동 정도 건설될 것 같습니다. 고척 스카이돔 지하 1층 유휴 공간에는 공공 헌책방, 서울시 제2책보고를 조성하는 사업이 시작돼 이르면 올해 안으로 착공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추진된 해고 없는 도시 사업도 계속됩니다. 올해는 이 사업을 통해 약 1,200개 기업, 약 6천 명 정도를 도울 계획입니다. 한편 구로 국제 어린이 영화제와 매년 가을마다 안양천에서 열린 G페스티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려우면은 작년도처럼 저희가 다양한 다른 방식으로 비대면으로 저희가 노래자랑이라든지 자동차 극장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 여러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구정 업무 보고 자료는 균형 발전과 교육 문화,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 산업 도시, 녹색 도시와 복지 안전 도시 총 6가지 테마로 구성됐습니다. 해당 자료는 구로구청 홈페이지 열린구청장실에 구로를 말하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유튜브 구로구청 방송센터 채널에서도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일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큰 업종 중 하나가 바로 관광업계입니다. 이에 따라 마포구에서는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뭉쳤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적 대응을 위해 문화관광협의회를 출범했는데 자세한 소식을 지혁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5일 마포문화관광협의회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코로나19로 관광업계가 큰 피해를 입은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힘을 합친 겁니다. 우선 협의회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홍보 마케팅 기법을 개발하고 지역 관광 진흥에 관한 시책 등을 수립해 구에 제안할 예정. 구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제 같이 협업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 관광 관련해서 그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보조금 지원해주고 그쪽 이제 관광업계라든가 이쪽 애로사항 같은 것도 사업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협의하고 하여튼 우리 관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사업들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동시에 협의회는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형성될 수 있는 관광 트렌드도 연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관광업계 종사자를 협의회 회원으로 모집해 이들에 대한 홍보 마케팅 지원과 지역 관광 콘텐츠 육성, 지역 축제 개최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일일 50명대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던 지난해 2월 전 국민이 공포에 빠졌던 기억 있으실 겁니다.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다지만 여전히 500명대입니다. 감소세에 집합 금지 완화 분위기에 휩쓸려 코로나에 대한 조심성까지 줄어들어선 안 될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